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요일의 마무리는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프리미엄이 발생한 국가가 있습니다. 네, 바로 레바논인데요. 네, 일단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바논에서 비트코인 가격 프리미엄이 발생을 했는데 30%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AMB 크립토가 현재 레바논 국민들이 P2P 시장에서 글로벌 평균 가격보다 30% 이상 높은 가격에 비트코인을 구하고 있다 보도를 했습니다. 네, 로이터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게 되면 현재 레바논에서 외환 보유고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정 현지 화폐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것으로 팽배한 영향으로 이제 풀이가 된다고 하는데 비트코인 P2P 거래 플랫폼 로컬 비트코인즈에 따르게 되면 지중해 지역에 비트코인 거래 가격의 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레바논에서 비트코인의 프리미엄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레바논의 경우는 사실 암호화폐를 도입하기에는 결코 이상적인 국가는 아닙니다. 네, 레바논의 주요 은행들이 지금 뱅크런을 막기 위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전 세계 비트코인 전문가들은 레바논 사태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레바논 국민들은 이제 달러, 유로 등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뿐 아니라 금융 업무에 대한 접근성이 극도로 제한이 되면서 기존 은행들이 공급하던 유동성까지 줄어들어 대부분 레바논 국민은 비트코인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 처했죠. 네, 레바논에서 비트코인 관련 텔레그램과 왓츠앱 그룹이 몇 개 되지 않는데요. 네, 지난해에만 회원 수가 2배 가까이 이제 늘어났고 한 비공개 그룹은 지난 주말 회원 수가 약 300명을 돌파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은행의 업무가 제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레바논의 한 지역에 있는 자동차 대리점에서는 비트코인으로 받기 시작하면서 레바논 안에 비트코인이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하지만 정치 경제적 갈등이 심한 지금 레바논에서 비트코인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일반 대중의 간극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네, 레바논의 가족에 있는 한 익명의 비트코인 거래자는 비트코인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비트코인으로 이익을 보는 건 부유한 정치인들 뿐이다.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집에 있으면서 이제 24시간 동안 전기와 인터넷을 쓸 수 있다거나 온라인 재택근무가 가능한 사람들에게는 비트코인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레바논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꿈만 같은 이야기라고 하네요. 네, 현재 레바논 그리고 베네수엘라, 브라질 등 정치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국가들에서부터 비트코인이 점점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금융 선진국들에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현재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세금 20%를 먹인다는 법안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네, 이것과는 정반대의 국가가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비과세 사업존을 만든다는데 바로 두바이입니다. 네, 바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바이 정부가 암호화폐 비과세 사업존을 만든다고 합니다. 네, 두바이 정부의 상품 규제 당국인 DMCC는 지난주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과 비과세 암호화폐 사업존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스위스의 관련 기업 CVVC와 협업해서 UAE 내에서 암호화폐 블록체인 사업자의 특별구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는데 스위스의 크립토밸리를 모델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특별구에는 이제 공동 작업 시설이나 교육 시설을 두고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 인큐베이션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또한 이 특별구는 두바이의 자유구역에 설치됨으로써 개인 소득세나 법인세, 원청 징수세 등을 징수하는 일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네, 두바이 및 UAE는 암호화폐 선진 지역으로 이전에도 암호화폐와 증권형 토큰의 정의와 커스터디 서비스의 규제 실시 등 인프라의 정비를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바이의 경우는 이제 원래가 친암호화폐적인 정책을 펼쳤었습니다. 네, 이 사진만 보더라도 지금 한국의 블록체인 기업이 한국이 아닌 두바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오픈했었는데 왜 한국 기업이 외국에 먼저 오픈을 했을까요? 네,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오겠죠. 이 거래소 설립에는 두바이 왕족마저 참여를 하는데 그만큼 두바이 내에서는 암호화폐의 잠재 가능성을 알아봤다는 반증이겠죠.
네, 지난 1월 20일쯤 이러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네, 암호화폐 세율 20%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네, 로또나 복권과 같은 세율을 검토 중이라는 것만 봐도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암호화폐에 대해 관심이 없고 논외로 다루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2020년 암호화폐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모습을 보이다가 다른 나라에 많이 뒤처지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네, 이 기타 소득세가 그냥 검토만 하고 다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수많은 국가들에서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2020년 안에는 나올 것 같은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화폐 거버넌스를 만들자 글로벌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WEF가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 24일 WEF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화폐 관리를 위한 프레임워크 설계에 중점을 둔 최초의 글로벌 컨소시엄을 결성했다 밝혔습니다. 이 컨소시엄의 목표는 포용적이고 상호 운용이 가능한 혁신 솔루션을 통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규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네, WEF의 창립자인 클라우스 슈업 회장은 이 컨소시엄의 주요 관심 분야는 디지털 화폐라며 우리는 공공과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화폐에 대한 강력한 거버넌스 체제를 알리기 위해 필요한 대화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언급을 했는데, 네, 영란은행 마카니 총재는 이제 디지털 화폐의 모든 프레임워크는 공정하고 공개적인 경쟁은 물론 보안이나 효율성, 결제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력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컨소시엄을 환영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제 슬슬 글로벌적인 프레임워크가 구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월 21일이면 한 3달 정도 남았죠. 네, 이때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5월달 비트코인 반감기도 있으니 둘의 시너지로 다시 한번 가격 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코인베이스와 리플이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암호화폐 규제 확립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베이스와 리플이 크립토 규제 확립 및 블록체인 도입을 위해 맞손을 잡았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코인베이스, 리플이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 확립을 촉진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네, 코인베이스 선임 이사 겸 법률 자문위원 레이첼 넬슨, 그리고 리플 글로벌 기관 마켓 책임자 브리엠 메디건은 시장 무결성 워킹 그룹의 공동 의장으로 규제 당국의 크립토 산업 발전 계획 파악을 담당키로 했다고 합니다. 네, 두 사람은 시장 건정성 향상을 위해서 크립토 마켓을 정비하고 안전한 기능을 지원하는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 언급을 하면서 이러한 법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죠. CFTC의 권한을 디지털 상품 거래 시장 감독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시장 무결성 워킹그룹은 23일 공식 출범을 했다고 합니다. 네, 코인베이스와 리플이 힘을 모으고 있다. 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한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의 잠재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만 이제 명확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서 그 가능성을 마음껏 분출시키지 못한다라는 암호화폐 업계 종사자들의 생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2020년 2에서 3분기 정도면 글로벌적인 규제가 어느 정도 틀이 잡혀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아직까지 암호화폐를 투기나 도박으로 보는 인식 또한 어느 정도 나아지지 않을까요? 네, 미국의 세무기업에서 이제 XRP를 포함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캐시로 세금 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게 되면 미국 세무기업 리펀도가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XRP,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앞서 지난 5월 해당 기업은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비트페이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비트코인 세금 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네요.
네, 현재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량 빅4 거래소가 96%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크립토 컴페어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인 암호화폐 파생 상품의 96%의 거래 대금이 4개의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에 의해 차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가장 첫 번째로는 OKEX, 2위는 후오비, 3위는 비트맥스, 4위는 이제 약 8억 달러 정도의 거래량으로 가진 바이낸스 퓨처스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네요. 네, 무역 금융 어플리케이션 볼트론이 콘투어로 리브랜딩 한다고 합니다. 앞서 볼트론 테스트에 이제 네덜란드 은행 ABM, 암로 은행, 그리고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ING 등 글로벌 기업들 50여 곳이 참여를 했고, 그중 96%는 볼트론이 무역 금융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답한 바 있습니다. 네, 바이낸스는 노르웨이와 이제 크로아티아의 법정화폐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바이낸스가 트위터를 통해서 새로운 법정화폐 대응을 발표했습니다. 암호화폐 구입 서비스에 노르웨이의 크로네, 그리고 크로아티아의 쿠나가 새롭게 추가가 됐고, 이 법정화폐를 이용해서 직접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BNB, XRP의 구매가 가능해진다고 하네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글로벌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 하드 월렛 제조사 레저가 유튜브 계정을 이용한 피싱 사기를 주의해야 한다 경고를 했습니다. 네, 또한 레저는 해당 계정을 유튜브에 신고를 했고, 피싱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내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네요. 네, 미국의 몬테나 소재 채굴장 크립토 와트는 채굴 활동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앞서 크립토 와트는 회사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대주주 매튜 괴체가 미국 법무부에 7억 2,200만 달러, 하나로 약 8,500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 폰지 사기의 주동자로 지목이 되며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바 있는데, 네, 하지만 최근 크립토 와트 측은 괴체가 기소된 안건은 비트클럽 네트워크로 크립토 와트와의 이제 별개의 사건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현지 당국의 크립토 와트의 운영 재개에 허가를 호소하고 있는데, 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주주인 릭 테비 씨는 채굴장이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 이를 소유한 모두가 손해보게 된다며 시설의 무결성과 직원, 공급 업체 및 관련된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싶다 언급을 했네요. 네, 미국의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블록체인 테마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나스닥 종합지수는 1.43%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고, 미 증시 32개는 블록체인 테마주 중 27개 종목이 상승하며 4개 종목이 하락, 그리고 1개 종목은 보합 흐름을 나타내네요. 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F5 눌러볼게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지금 4.29% 상승하며 하나로 1,100만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17% 상승을 하면서 20만 8천원대, 리플 XRP가 2.6% 상승을 하면서 네, 280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66.4%로 어제 대비 조금, 네, 아침 대비 조금 오른 0.4% 올랐죠. 66.4%,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